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계양구 갑 지역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지혜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과 자질을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필요한 일꾼이 누군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은 공직선거법 제82의 2, 제4항에 해당하는 기준에 근거해 선정했음을 알려드리며 지금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계양구 갑 지역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두 분의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계양갑 후보 기호 1번 유동수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계양구 갑 선거구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이중재 후보입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과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과 상호 토론, 그리고 자유 발언과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에 이어 상호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들에게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 기억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자 자유 발언 시간 1분을 제외하고 사회자 질문에 대한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상호 토론 시에는 질문과 답변 모두 횟수에 제한 없이 후보자 모두 2분 내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분이 초과되면 더 이상 발언을 할 수 없으며 발언 시간이 남은 후보자만 추가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토론을 제외한 모든 발언 시간에는 30초가 남았을 때 알림 벨이 울립니다. 이 시간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과 공약을 밝히기 위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상대를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토론 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시죠. 이중재 후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시면서도 슬기롭게 대처하고 계신 계양 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동시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부장검사, 외교관 출신 변호사입니다. 저의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서 분석을 해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현 정권에 의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상식과 공정함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조국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은 내 아들, 딸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대학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또 도저히 고등학생이 연구할 수 없는 논문의 제1저자로 딸을 등재시키고 또 뭐 어디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같은 곳에 인턴을 했다. 이런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서 내 아들, 딸을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시키고 또 다른 분들의 아들, 딸들을 떨어뜨린 정말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 인사들은 조국을 살리겠다. 이런 주장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계양 구민 여러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경제를 살리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저는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 처참하게 역시 무너져 내린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저를 포함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무너져버린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시죠. 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계양 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대 국회의원으로 저를 선택해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계양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공인중개사 20년 도시공사 감사를 역임한 실물 경제 전문가입니다. 당에서 이를 인정해서 예산 원내부대표, 정책 원내부대표, 정무위 간사로 일한 바 있습니다. 4년 동안 계양구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저의 선거에 1호 공약했던 효성 도시개발이 15년간의 정체를 벗어나 정상화되었고, 수도권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 신도시와 서운 산단이 준공되었고 제2산단이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작전동 효성동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이 1만 3천 세대와 계양 테크노 신도시에 1만 7천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계양 인구 40만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계양구가 원도심 침체의 긴 잠에서 깨어나서 인천과 대한민국을 선도할 첨단 일자리가 넘치는 자독 도시로 변화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인천의 진산인 계양이 있고 부평 도부와 부평 향교가 있었던 정년 805년의 역사도시 계양을 위해서 28년 동안의 최청춘이 녹아있는 이 계양구를 위해서 40만 계양시대, 40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후보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에 후보자들이 답변을 하고 그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이 상호 토론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먼저 후보자들께서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구제 등을 비롯한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전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한층 더 높아지고 중장년층의 실업률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고 일자리도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어느 곳 하나 고통받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계양구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11조 7천억의 추경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중에 4조 1천억 정도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원에 쓸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대출을 받는데도 긴 줄을 서야 되고 대출 금지 업종도 너무 많아서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개소하기 위해서 비대면 대출, 원스톱 대출을 좀 가능하도록 하라고 신용보증기금의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인천시는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에 총 국비에서 4,806억, 인천시에서 1,624억이 편성되어 집행될 예정입니다. 하위 70%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인천시는 국가에서 지급받지 못하는 가구에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두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고 3개월 내에 소진하도록 해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착한 임대인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서 소상공인의 얼굴이 밝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지난 3월 18일
11조 7천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추가해서 최근에 정부에서는 그 긴급 재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을 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와 같은 그 위기의 그 상황에서 국민들의 그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성이 생명이다. 그래서 국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대표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뭐 특별 금융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출을 받는 절차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스위스에서는 뭐 인공지능까지 동원을 해서 대출 절차가 30분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뭐 길으면 5일까지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지금 무능한 정권이 돈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뭐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긴급재난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총 2천만 세대 중에서 1,400만 세대에 대해서 소득 하위 70%죠. 그분들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을 하는 시기가 선거 끝난 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다분히 선거에서 여당을 찍어라. 그러면 우리가 주겠다. 뭐 이런 전략 같아요. 그리고 긴급성에 비추어도 5월 달에 지급하는 건 맞지 않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 자영업자들의 그 소득은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답변을 중심으로 상호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상호 토론에서 후보자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의 총량은 각 2분이며 질문과 답변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 발언을 시작으로 상호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재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날 미래통합당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과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즉각 지급토록 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건 뭐 단편적인 부분이고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대책은 이렇습니다. 지금 너무나 심각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에서 취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방법은 뭐냐? 지금 그 저희 당의 그 총괄 선대위원장이신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금년 예산이 513조 원이죠. 그럼 여기에서 100조 원을 이런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는 데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 상황이 있을 때는 재정 경제상의 긴급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예산 100조 원을 그렇게 대통령의 긴급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지금 당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월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일자리를 잃었거나 얻지 못한 분에게는 월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방금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왕 정부에서 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씩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기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더군다나 시기가 5월 달이기 때문에 이건 뭐 긴급성에 비추어서 맞지 않는 조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지급할 거면은 5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지급 소득 하위 70%를 결정하는 기준이 건강보험료인데 자영업자들의 건강보험료는 2년 전에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책정이 돼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지금 받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급하려면 지금 신속히 50만 원씩을 일률적으로 지급해라. 그런 주장입니다. 이중재 후보는 2분의 시간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유동수 후보 1분 32초 내에서 발언해 주시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 항상 얘기할 때
우리 정부 부채를 걱정을 많이 합니다. 물론 긴급성과 또 공정성 또 모두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4월 5일 날 미래통합당에서 제안한 바는 전체 재원 규모가 25조입니다. 또 이중재 후보께서 얘기한 긴급 재정권의 문제도 국회를 열 수 없을 때에 한정합니다. 분명히 국회를 열 수 있고 이 선거가 끝나면 빨리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고 또 추경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전체를 지급할 건지 아니면 일정 기준을 가지고 하위 70%에게 4인 기구로 100만 원을 지급할 건지 서로 논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0만 원 대출도 무조건 시급하게 대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건 어쨌든 대출입니다. 그 대출의 문제는 결국 나중에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 재정으로 다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을 정하는 부분에서 좀 늦어졌다. 이 부분은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비대면 접촉이나 원스톱 대출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자들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상호 토론에서 후보자 발언 시간은 각 2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국회 대국민 신뢰 회복에 위한 바람직한 국회의원상 그리고 국민 통합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20대 국회는 여야 진영 간 극한 대치 속에 지속된 정쟁의 장기화로 정치 혐오를 넘어 국회 무용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각 정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쟁을 일삼아 국민 통합이 아닌 오히려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는 여론도 높습니다. 이에 일하는 국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회 대국민 신뢰 회복 및 국민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국회의원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의원은 대표적인 공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도덕성과 능력을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도덕성은 제가 말하는 도덕성은 무슨 성인 군자에 이를 정도의 도덕성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무슨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또 기타 다른 행위로 인해서 수사나 재판을 받거나 적어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건 도덕성 측면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사건에 연루되면 지역 주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자기 사건에 골몰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을 대표할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능력인데요. 능력 면에서는 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률가이고 또 외교관으로서의 그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법률 자문검사라고 파견을 나가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충분히 그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 법률가 또 외교관 그리고 이제 행정 분야 이런 경험이 두루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직무라는 것은 우리 그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경청하고 분석하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는 법률을 만드는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직무인데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어느 후보보다도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능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도덕적 측면에서 흠결이 없는 후보입니다. 개영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저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 전 국회의원이 되고자 출마할 때부터 지금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같이 할 덕목은 무엇인가? 먼저 저는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의정활동의 출발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 억울하고 힘든 자, 이분들을 만날 때 공감하는 마음은 여기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또 생각이 다른 야당원들을 만날 때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데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 방법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무위 간사를 맡으면서 야당 간사와 사이좋게 지내면서 많은 민생 관련 법안을 거기다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은 성실해야 됩니다. 법을 만들고 국정을 감사하고 또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놀아도 누구 하나 감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온전히 쉬어본 날이 없습니다. 본회의에 100% 출석한 300명 중에 11명 중에 1명입니다. 본회의에 가장 오래 앉아있는 재석률 300명 중에 제가 2등을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은 세 번째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에도 있습니다. 이런 백적간주의 위기에서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이 가져야 할 중요한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 발언을 시작으로 상호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난 20대 총선에서 유동수 후보께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제 금품 살포를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고, 그리고 항소심에 1심에서는 뭐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만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당선 무효형을 면했는데, 역시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과정에 법원 행정처와의 재판 거래가 있었다. 그래서 보니까 사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던 특허청장을 국회로 불러서 유동수 후보께서는 질타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항소심에서 법원 행정처에서 아예 항소심 전략까지 써줘서 유동수 후보께 건넸고, 또 그걸 받아가지고 결국은 항소심 재판에 응한 결과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계양 유권자분들에게 사과하실 생각은 없는지, 또 뭐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선거법으로 90만 원 벌금을 받은 거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중재 후보께서 질의한 내용에 좀 착각이 있습니다. 저는 특허청장의 여러 가지 특허 관련 법안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했고 1심에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90만 원을 받았지, 제가 300만 원을 받고 특허청장을 불러서 90만 원 받은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좀 잘못됐다. 먼저 특허청장에게 정책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했고, 그런 다음에 1심에서 300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90만 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재 후보 48초 남아 있습니다. 예, 순서는 뭐 별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어쨌든 법원을 유동수 후보께서는 법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충족시켜주고 또 그 대가로 항소심에서 9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동수 후보의 2016년 선거 이 공보물을 보니까 깨끗한 정치,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공보물이 나가는 순간에도 유동수 후보께서는 금품 살포를 하고 계셨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점을 유권자의 시각에서 제시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유동수 후보 1분 8초 남았습니다. 잔여 시간 범위에서 추가 발언해 주시죠. 네, 우리 존경하는 계양 국민께 진심으로 선거법 관련해서 벌금 90만 원 받은 걸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정치인이 되기 정말 자성의 계기로 이렇게 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특허청장과 거래한 적도 없고 법원과 거래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 당의 내부 공천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모든 걸 검증해서 제가 언론에게
정말 억울하게 많은 언론에 노출되었다. 이런 걸 상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쨌든 벌금 90만 원 받은 건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반성하고 앞으로 더 깨끗한, 더 도덕적인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그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재판과 대법원이나 이런 데 거래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본말을 바꿔서 다시 호도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서운산업단지 확대와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양구는 행정구역의 상당 부분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생산시설과 공업용지가 부족한 탓에 그동안 배드타운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부터 기업 입주가 시작된 서운산업단지는 올해 말까지 70여 개의 기업이 추가 입주 예정으로 만여 명의 고용 유발과 1조 4천여억 원의 규모의 생산을 유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서운산업단지 확대와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의 계양구는 배드타운의 도시였습니다. 서운산업단지 준공과 제2 서운산업단지, 계양산업단지, 또 계양테크노 신도시 지정으로 계양구는 이제 자족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운산업단지는 15만 9천 평으로 70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2022년 6월까지 100% 입주 및 가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양구 또 우리 박형우 구청장께서 팔벗고 나서서 제2 서운산단 7만 3천 평이 올해 1월에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계양테크노 신도시에 도시첨단 18만 평, 일반 산단 9만 평이 계획됐습니다. 서운산단 제2 서운산단 계양테크노 신도시 50만 평이 넘는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고용 측면에서도 11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양구가 제2의 판교 신도시처럼 그 가치가 엄청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제2 서운산단 매각 또 계양테크노 신도시 매각 시에 토지 매각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격 요소뿐만 아니라 입주 업종 또 지역 주민 고용 인센티브 등등을 고려하게 된다면 계양구가 정말 일자리가 넘치는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민에게 그런 도시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첨단 일자리와 제조업이 상존하는 일자리가 넘치는 계양구를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계양구에는 주로 주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세수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구의 입장에서는 그 세수도 창출하는 그런 동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운 일반 산업단지는 계양구 서운동에 약 16만여 평 규모로 조성이 됐고 총과 71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37개 기업이 입주를 해서 직원은 한 1,15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남은 기업들의 입주도 훨씬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발로 뛸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계양 갑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뭔지 충분히 경청하고 분석해서 그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분들에게 계양 갑 지역 주민들의 좀 취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달라 이런 말씀도 호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업하기도 편한 계양구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되는 계양구가 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양산업단지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는 뭐 7만 3천 평 규모로 그 계양 병방동 일원에 그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제가 보다 신속히 그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역시 그 계양구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 창출 이 동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 발언을 시작으로 상호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재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3월 27일 날 OBS 인터뷰에서 서울 일반산업단지의 기업 유치의 홍보대사가 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완전히 완판돼 있어서 그냥 그 사람들이 빨리 입주하고 공장을 짓는 스케줄에 의해서 의존되는 건데 혹시 지역 현안을 잘 못 파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요. 지금 아직 그 입주가 안 된 기업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입주가 보다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발로 뛰어서 이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계양 구민들이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제가 그 홍보대사가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 어떤 이상함이나 잘못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운 산단 내 입주 기획의 업종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업종은 뭐 첨단 산업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구체적인 업종까지는 뭐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을 유치한다는 건 실제로는 기계, 전기 장비, 그다음에 금속 가공, 통신 장비 등입니다. 대부분 숙련공을 위주로 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숙련공을 일자리 지원 센터에서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공을 배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들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제 자료를 보니까 서울 일반산업단지의 그 입주 기업들의 보니까 금속 가공 제조업, 전자부품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이미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새로 필요로 하는 이유는 숙련공이 필요하다. 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국회의원이 될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양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계양 구민들이 취업할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그걸 호소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일자리 지원 센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명수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40만 계양 시대를 열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 여기 이제 17,000세대가 새로 입주를 한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거기 쓰레기 소각장이 만약에 설치를 하지 못하게 되면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이 통째로 무산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무산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아니고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택지 조성할 때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없이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없으면 추진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할 거냐 이 말입니다. 자, 이중재 후보는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유동수 후보 48초 남았습니다. 잔여 시간 범위에서 추가 발언해 주시지요. 예, 이중재 후보께서 무엇보다도 법률 전문가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계양 테크노 신도시는 잘 개발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양 테크노 신도시에 첨단 산단 18만 평이 있습니다. 이는 판교 신도시 19만 평에 만 평이 부족한 면적인데요. 판교 신도시 19만 평에서 생산된 총 매출액 GRDP가 부산과 인천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양 테크노 신도시의 18만 평, 일반 산단 9만 평, 그리고 이 산단, 서운 산단 합해서 50만 평의 산단을 가지고 계양구에 정말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후보자들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은 문화유산 보존 등과 연계한 계양산 녹지 보전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인 아라뱃길과 어우러진 계양산은 인천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계양구민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계양구의 자랑입니다. 또한 계양구에는 계양산성과 부평 향교 등 전통 있는 역사 문화유산이 다수 있어서 계양산 녹지와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그리고 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계양산 녹지와 계양구 문화유산을 어떻게 연계해서 관리 보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산은 우리 미추홀구에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문학산과 연결하는 인천 S자 녹지축의 시작점이죠. 그리고 계양산은 연간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찾는 인천 최대의 휴식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태적으로 볼 때 청정 지역의 환경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반딧불이 살고 있고 또 도롱뇽, 버들치 등이 살고 있는 아주 청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계양산은 청정 지역으로 보존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계양산성에서는 계양산에 있는 계양산성에서 우리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됐죠. 그리고 거기서 주부토 기와도 발견됐고 한성 목간 이것도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의 역사적인 유물과 함께 우리 계양산의 녹지는 보존돼야 된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이런 점을 참작해서 계양산 보호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계양산 보존이나 보호를 위한 종합 계획이 설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난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등산로도 정식 등산로가 아닌 새길 등으로 많은 분들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계양산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계양산의 녹지 지역을 보존할 수 있는 우리 문화 유적과 같이 보존할 수 있는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양산은 인천의 진산이자 인천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연 500만 명이 찾는 인천의 명소입니다. 그러나 담벼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채 방치되고 있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계양산은 생태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가치가 큰 산입니다. 먼저 생태학적 가치를 보면 계양산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맹꽁이, 물장군, 또 수리봉이가 서식하고 있고요. 또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인 칡부엉이, 또 소쩍새, 원앙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시에서 지정한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어서 매년 가을 반딧불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또 보면은 계양산은 최근 국가사적으로 지적되었고 지역 주민들의 역사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계양산에 출토된 여러 유물들을 전시하기 위해서 계양산성 박물관이 개관 예정입니다. 이런 생태적, 역사적 가치로 볼 때 계양산을 보호하고 계양 구민의 휴식 및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 자락의 효성산은 효성동 주민들에게 즐겨 찾는 산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녹지 보존과 공원 조성 등을 통해서 효성산을 지역 주민들에게 생태 힐링 공간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이 효성산이 자연에 훼손되지 않도록 산책로를 정비하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 발언을 시작으로 상호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수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유동수 후보의 기본 입장은 그럼 계양산의 녹지를 보존하는 거에 중점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은 개발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겁니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보전을 해야 됩니다. 계양산은 인천의 허파이고 많은 분들이 찾긴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벼락과 철조망으로 쳐져 있어서 거의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존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사람들이 생태의 힐링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조화롭게 개발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후보 모두 1분여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유롭게 추가 발언해 주시죠. 제가 이중재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효성동 주민들에게는 효성산이 계양산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데요. 혹시 효성산에 계획되어 있는 여러 계획, 공원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효성산의 공원 계획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예. 다만 이제 지난번에 유동수 후보께서 공약하신 효성산 부근에 있는 효성 도시개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효성 도시개발 사업을 지금 임기 내에 착공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착공이 되지 않고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그 도시개발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주민분들 또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권익이 좀 제대로 보호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문제에 저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은 유동수 후보께서는 그러면 효성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제에 벗어나서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먼저 효성산 일대 공원 조성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벌공원에 약 37,000평, 이거는 태산 아파트 뒤쪽입니다. 66억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이천공원, 이거는 경인교대 후문에 38,000평, 82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이건 또 갈개공원은 경인교대 작전역 부근에 만평으로 한 20억 정도, 도합 168억 예산이 지금 책정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재 후보 48초 남아 있습니다. 계양산 녹지 보전 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두 분 자유롭게 시간 안에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산 녹지 보전 방안에 관해서는 저와 유 후보께서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쟁을 벌일 만한 더 이상의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효성산 공원 부분도 이 부분도 주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유동수 후보 38초 남았습니다. 예, 우리 효성동 주민에게 효성산의 중요성을 말씀을 안 하시면 뭘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양산의 한 자락이고 한남 정맥의 한 축인 우리 효성산을 우리 주민들의 생태 힐링 공간으로 뒤돌리는 거, 이건 굉장히 우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의 말씀드립니다. 그건 중요한 사업이라는 걸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계양산 녹지 보전 방안이 주제이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 없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분 모두 16초, 24초 가량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그럼 관련된 공통 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후보들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유동수 후보 16초 내에서 추가 발언해 주시죠. 예, 계양산과 함께 우리 효성산은 우리 효성동 주민에게는 정말 중요한 산입니다. 태산아파트, 또 경인교대 후문, 또 갈개시장 주민들에게 공원을 조성해서 녹지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 발언 시간입니다.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 못지않게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후보자 인생관과 개인 철학입니다. 이번 후보자 자유 발언에서는 후보자들의 삶의 지표는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각 1분입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부터 자신의 인생관과 개인 철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성경의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을 제 인생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이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또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법률가입니다만은 저는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사회와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제 인생관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사항,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킴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그 정도의 사항을 규율하는 게 법률이고요. 우리가 따뜻한 사람 냄새가 나는 세상은 법률만으로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이 될 경우에 주민분들과 보다 긴밀하게 접촉을 해서 그런 따뜻한 인정이 풍기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관 중에 제일 중요한 두 번째 부분은 책임감입니다. 누군가 하겠지, 어느 조직 내에서 내가 안 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조직 전체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임무에 임해